오늘 발표된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크게 변할 걸로 보입니다.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검찰, 경찰, 이 역할과 위상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권한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권한입니다. 네. 이 가운데 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이걸 경찰에게 넘겨주겠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골자고요. 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되 이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와 이후의 재판 과정은 검찰이 맡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이루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권한을 분산해서 검찰과 경찰 양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개로 한정이 됐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중에서도 공직자 수사 범위가 좀 줄었어요. 네,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직자가 4급 이상으로만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5급 아래는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문제가 이제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직자는 4급 공무원으로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가 공무원 범죄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연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검찰이 4급 공무원을 수사를 하다 그 위 공직자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짚어봐야겠네요. 반대로 경찰은 힘이 커지게 됐어요. 그럼 경찰은 누가 통제하고 견제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나왔던 방안이 네. 경찰 조직 자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을 하는 이른바 자치경찰제입니다. 네. 이번 안에서는 실현이 되진 않았죠.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되 네. 업무에 따라서 지휘 주체가 달라지는 이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가기로 했거든요. 네네. 비용도 절감을 하고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혼선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조직을 그대로 둔다면 이 권력을 좀 분산시킨다. 그런 효과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한 지붕 안에 있는 세 가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 즉, 경찰청장에게 쏠린 권한을, 기존 권한을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러려면 우선 자치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인사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또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기존 국가경찰의 사무를 좀 더 덜어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정보와 보안 쪽에서 경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